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안에서도 밖에서도 방법이 없는 미래통합당입니다. 하하. 부동산 관련 법안, 여당이 사실상 일방 처리했는데 미래통합당은 속수무책이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결국 장외투쟁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결단은 못 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의원총회 또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의 표결을 불참하겠다 이 결정을 한 건데 법사위에서 법안 소위도 구성 안 하고 토론도 진행 안 하는 등의 절차적인 문제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면적 보이콧이나 필리버스터는 상황 봐가기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반대 토론에는 참여를 해서 앞서의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결정을 이제 한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장외투쟁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는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밖에 야당이 생기기 마련이다. 라고 해서 장외투쟁 가능성이 이제 부상을 했었는데 오늘은 또 이 세상이 과거와 다르다. 길에 나가서 외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정진석, 홍문표 의원 등 중진들도 어제 장외투쟁 필요성을 거론을 했었는데 오늘 분위기는 이제 이런 얘기가 강하게 제기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여러모로 의원총회에서는 장외투쟁은 어렵다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요.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장외투쟁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가능성을 닫지도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장외투쟁은 좀 주저하고 있네요, 지금. 그렇죠. 첫째로 아무래도 이제 실효성의 의문이다 이런 부분인데요. 지난 국회에서 장외투쟁 너무 많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총선 참패했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미지만 안 좋아졌고 실제 효과는 보지 못했고 또 국민들 사이에 뭔가 미래통합당을 대안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어야 이런 장외투쟁의 효과를 보는 건데 그런 정치적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는 출구 전략만 못 찾는 가능성이 이제 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 여당도 정치적 위기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의 호의 이런 것만으로 지금 테러가 열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되면 이제 손해만 있을 네. 뿐이다라는 얘기죠. 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현실적 제약 조건인 건데 코로나19로 다수가 모이는 이런 대형 집회를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최근에 일부 지역 등에서 이제 폭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지금 있어서 장외투쟁을 이런 국면에서 또 이제 장외투쟁 동력을 끌어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예. 따라서 기자회견이라든지 SNS 등을 활용한 주장 이런 것들 정도가 남은 선택지인데 이것도 지금처럼 이런 국면에서는 효과가 크겠느냐 이것도 이제 의문인 겁니다. 네. 그럼 미래통합당이 생각하는 정책 대안들을 계속 내서 정책 대결 구도를 만들어가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쉽지 않은 문제가 돼버린 게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 문제 같은 게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문제는 여당 비판하기 대단히 좋은 소재가 된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설득력 있는 대안을 같이 내놓으면 국민의 정치적 신뢰를 좀 회복하는 계기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 대안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서 이것도 이제 문제입니다. 왜요? 왜 대안을 내기가 어려워요? 어제 이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들의 어떤 부동산 정책을 공개를 했는데요. 예. 2022년부터 10년 동안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내 집 100만 호를 공급을 하고 세부담 경감 그리고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목표로 이제 정책을 추진한다. 이게 핵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층수 제한 폐지, 용적률 상향,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조정 이런 것들도 이 대책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빚을 내서 집 사기가 쉽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세금은 여기에서 깎아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강남권 재건축으로 층수가 더 높은 아파트를 짓게 해주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람들의 지금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만은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것에 있는데 과연 이 대책이 집값을 잡을 대책이냐 오히려 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을 폭등시킬 대책이냐 이거 이제 의문이라는 것이죠. 네. 집 가진 사람들만 대변하는 정당 이런 이미지 또 실제 통합당 의원들도 집 부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경실련이 이제 발표한 것에서 보듯이 부동산 부자들은 오히려 미래통합당에 더 많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펴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예. 지금 온라인에서 주호영 23억 해시태그 운동 이런 것도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어떤 표현의 하나겠죠. 그게 뭐예요? 이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반포동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이제 소유를 하고 있는데 2014년에 박근혜 정권 당시에 재건축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됐고 이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도 찬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파트 가격이 그 전에 22억 원에서 최근 45억 원까지 이제 뛰었다는 얘긴데요. 이런 사실은 어제 이제 MBC의 스트레이트 방송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이 시세 차익을 거둔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주호영 23억 해시태그 운동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거 외에도 이제 지금 미래통합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가 과거의 정치, 옛날식 정치를 연상케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정치적 신뢰 회복을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옛날식 정치를 연상시키는 게 뭐가 있었죠? 최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개한 이면 합의서 뭐 그런 문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청와대가 이 정부 내에 존재하는 문서가 아니다라고 확인을 해주면서 이제 이게 좀 유야무야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예. 그러면 20년 전 특검으로 법적 문제가 끝난 얘기를 다시 재탕한 것에 불과한 그런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좀 더 고약해 보이는 이 대목이 이 문제를 제기한 이 맥락은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 국정원장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주장에 있다는 건데요. 예. 결국은 이게 색깔론으로 귀결되는 얘기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선한 접근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가 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이제 주장에서도 드러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꾸가 아들 거론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최근 법사위에 추미애 장관이 출석해서 소설을 쓰시네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소설가 협회가 이 발언 사과하라 이런 입장까지 냈는데요. 이게 동부지검장이 추미애 장관 아들 이제 그 수사를 하다가 갑자기 차관이 됐는데 이게 수사를 잘 봐줘서인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질의를 하면서 이런 반응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수사는 지금도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22일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는 김태흠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지지자들이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하는데 추미애 장관이 아들의 신상을 건드리지 말라고 한 것처럼 강력히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었거든요. 예. 이게 상관이 없는 얘기를 같이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좀 진지하지 않는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옛날식 정치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원구성 협상부터 지금 같은 모양을 안 만드는 게 최선이었을 것 같은데 그건 뭐 만시지탄일 것 같고요.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으로 좀 이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는 방법뿐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 20일에 미래통합당 정강정책 개정 특위가 이 새로운 정강정책 초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예.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는다 이런 내용도 있고 특히 논란거리였던 5.18 민주화운동 정신 표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런 이제 기성 보수 정치의 어떤 틀을 바꾸려는 시도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고 계속 해나가야 될 건데 앞으로 이 내용도 의원총회, 비대위, 전국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될 거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당내 반응이 확인이 될 건데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새로 정강을 만들 것뿐 아니라 정책 분야도 분야별로 조금 더 국민 다수 좀 중간층이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자꾸 개발해서 내놔야죠. 그래서 그 방법밖에 없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못 하고 있는 게 좀 의문입니다. 네,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